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필리 조선소 방문 일정을 끝으로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워싱턴 프레스센터 인근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방미 마지막 날 일정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각은 26일 오후인데요. 오늘이 이 대통령의 방미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워싱턴 DC에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이 안장된 우리 국립현충원격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해 이 대통령을 맞이했고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 무명용사 탑에 헌화하며 추모의 뜻을 나타냈고 참배 뒤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 등도 둘러봤습니다. 이후 워싱턴 DC를 떠나 필라델피아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인 대미 조선업 투자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 필리 조선소를 방문합니다. 앞서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미국 조선업에 우리 조선 기술을 전수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서두부터 자국 조선업 부흥을 요청할 정도로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필리조선소를 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것, 한미 조선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필리조선소 일정에는 벤스 부통령이 동행에 의미를 더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고위급 인사가 함께할 걸로 보입니다. 조선소 시찰 일정을 끝으로 이 대통령의 방일, 방미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이후 필라델피아를 출발해 한국 시각으로 모레 새벽 귀국하면 숨가빴던 3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무역 합의는 해결됐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연일 미국의 군사장비 우수성을 강조한 발언도 내놓으면서 관련 후속 논의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 주요 매체들은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승점을 올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와의 무역 협상 소식을 직접 설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를 둘러싼 논란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 타결을 거론하다가 한국과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해결했다고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추가로 한 게 아니라면서 한국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시도하려고 했지만 합의를 지켰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언급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큰 틀에서 합의한 양국 무역 협상에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 측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상회담 전에 남아있던 양측 간 쟁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은 미국의 다음 협상 대상이 군사장비 구매일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자금을 대지 않고 대신 나토에 미사일과 군사장비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판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국들이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세계 최고인 미국산 무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의 우수성을 불쑥 꺼내며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But we have a lot of other trade things. They're a big purchaser of our military equipment.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you saw that recently with, take a look at what we did with the B-2 bomber, which you have one right there.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미군 무기 구매와 관련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한미 간 의견 일치를 이뤘다면서
국방비 증액이 무기 구매력 확대와 국방력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미 측에서도 미국의 방산업 중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무기 구매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좀 첨단, 좀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언급한 만큼 어제 추가 논의가 없었더라도 미국이 언제든 다시 의제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양국 외교 통상 실무 당국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어제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가 추가로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거래의 기술을 공부한 이 대통령이 칭찬 공세로 승점을 올렸다는 평가가 미 언론들에서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분석 기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 져서 거래의 기술을 공부했다며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과 이 대통령의 칭찬 공세가 첫 양자회담을 무난히 넘기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키워드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살 만한 것들로 치밀하게 준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여행이나 북한 트럼프 타워에서의 골프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켰다면서 그것만으로도 승리로 간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의 순간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 극적인 장면 없이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 음모론을 언급하면서 회담 전 긴장을 높였지만 극적인 충돌 대신 칭찬과 따뜻한 말들이 대화를 지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애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서는 한숨을 돌린 셈이지만 마냥 미뤄두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백악관 정상회담 과정에선 예상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방위비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Would you consider reducing the number of U.S. forces in South Korea so that the United States can have more forces? Well, I don't want to say that now because we've been friends and we're friends. And look, we have a lot of people over there. We have over 40,000 troops in South Korea. As you know, South Korea agreed to pay for that during my last term. 대통령실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혹은 방금 말씀하신 동맹 현대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라기보다 두 분의 친밀감 높은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동의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번엔 우리 측의 입장을 고려해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 증액이나 조선업을 고리로 한 군사협력 등 우리 측이 제시한 카드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마냥 논의를 미루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중국 봉쇄를 기조로 한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유럽이나 중동 주둔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숫자보단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화했습니다. The ability to be able to place your forces in space, in time, in need. That strategic flexibility. That is what we seek to always be able to do.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주한미군의 재편을 추진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한국과의 무역 협상은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품목 관세와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487조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등 불확실한 사안이 많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we have a deal done. They had some problems with it, but we stuck to our guns. They're going to make the deal that they agreed to make.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부담이 큰 50%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도 미지수입니다. 3,500억 달러, 387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 등 패키지 구성 방식과 투자 대상 선정의 주도권, 이익 귀속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하였고 구속력 없는 MOU로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농산물과 디지털 등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온 분야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SNS에서 디지털 규제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나라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우리 협상단과 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 농민을 위해 한국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terested in opening markets for American farmers, manufacturers, and innovators. For Korea, 대통령실도 통상협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또 안보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될 거다.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관세 또한 통상협상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추켜 세웠고 국민의힘은 평가조차 불가능할 만큼 굴욕적인 외교였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회담에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는 점수를 줬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에 이 대통령이 협상가로서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회담 성과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정부와 합심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잠 설치셨죠? 대통령님과 정부가 연일 국익을 위해 애쓰고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한국의 숙청, 혁명을 언급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정부 여당은 위기를 무난하게 넘겼다고 봤습니다. 국회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전에 제기된 오해가 해소됐고 돌출적인 이슈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이 기쁘게 즐겁게 웃고 끝나면 사실은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이 전체적으로 외교 참사였다며 180도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입국할 때 미국 의전장 대신 부의전장이 나온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혁명 언급을 공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아부를 늘어놓았던 부분은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첩 이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여전히 철강 관세와 농산물 개방에 대해 무엇을 얻어냈는지 불분명하고 기업들이 1,500억 달러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쳤다며 외교 성과에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 그리고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편중된 내각, 평가가 불가능한 그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웃으면서 끝났지만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숙제가 많습니다.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여야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수장에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보수 집토끼, 이른바 당심에서 앞선 장 대표는 내부 총질 없는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6조에 의거하여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선까지 이어진 치열한 레이스의 승자는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에서는 20%포인트 넘게 밀렸지만 80% 비중의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변으로 불리는 2천여 표 차 진땀승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출신의 재선 장동혁 신임 대표는 한때 한동훈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며 짧은 정치 경력에도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점점 우클릭하더니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슬로건으로 제1야당 대표까지 올랐습니다. 내부 총질 세력과 절연을 강조한 장 대표는 친한계를 겨냥해 사실상 출당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약속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접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에 힘을 보탠 아스팔트 구구 전한길 씨와 관계 설정도 관심을 모읍니다.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지금 밖에서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데 힘을 합쳐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퍼즐에 장동혁 대표가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친윤 반탄 색채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대여 강경투쟁에 무게추가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은 청산해야 한다며 선명성을 강조한 장 대표는 하지만 적나라하게 노출된 당내 분열상에도 당이 쪼개지는 일, 분당은 기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등이 참석합니다. 장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연 뒤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선 인사를 하고 당 운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맨홀에서 작업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강서구 하수관로 보수공사 안전계획서에 급류나 집중호우 시 대비책은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이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정황까지 확인돼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서울 강서구 하수관로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노동자 A씨는 작업 장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청나게 막 부드럽었어요. 이제 내려갔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하수관로 보수공사 시 빗물이 차면 순식간에 급류가 생길 수 있어서 익사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시공사가 제출하고 강서구가 검토를 마친 안전관리 계획서엔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내용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질식이나 추락, 감전사고와 낙하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은 담겼지만 급류나 집중호우로 인한 익사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습니다. 결국 집중호우 속에 맨홀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노동자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또 계획서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부실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을 발주한 강서구가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20여 년 전 바뀌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건설 용어와 제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검정필 옛날에 2009년 이전 제도예요. 이것은요. 요즘은 안전인증이라는 제도거든요. 표준안전 관리비도요. 이런 명칭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90년대 썼던 단어예요. 이것은요. 사고 예방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서구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숨진 노동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 작업자 등 공사 관계자 조사를 시작으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대기업 임원실 공사를 한다고 속여 시공업자에게 자재비를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같은 수법의 사기 시도가 반복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타일 시공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한 대기업의 임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대기업 직원이라는 김모 씨가 건물에 도면을 보내며 견적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1,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소개한 협력업체에서 타일을 구매해 시공하는 조건이었는데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윤모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자재비 일부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대기업이 맡긴 공사인 만큼 별다른 의심 없이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직원이다. 돈을 못 받을 일은 없다. 혹시 돈을 못 받으면 이건 뉴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협력업체 대표 이름과 계좌주 이름도 같아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뒤 김 씨와 윤 씨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서 전북 군산에 있는 시공업체에도 전화해 같은 수법으로 100여만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일 자재 중종을 어떻게 할 거냐. 현장 시공 위치까지 어떻게 옮겨줄 이런 용어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YTN 취재진이 피해를 입은 시공업자들이 이들에게 받은 자료를 확보해 비교해봤습니다. 김 씨로부터 받은 명함과 공사도면, 윤 씨로부터 받은 협력업체 사업자 등록증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는 실제로는 교회 건물이었고 인터넷에 등록된 주소지에서도 업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연립주택이 타일업체가 있다는 주소지입니다. 인기척을 찾기 어려운데요. 통행로 한가운데는 어른 키만한 높이의 풀이 자랐고 이렇게 출입구도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피해자들 주변 동종업계 지인들에게 똑같은 수법의 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계약금을 보낸 계좌를 추적하는 등 용의자 특정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대기업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망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며 필요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해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오늘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뒤 결론이 나오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추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제재 결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위원회 서버를 해킹당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고 이로 인해 약 2,7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체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5m 높이에서 추락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염창동에서 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청소년 대표 합숙 과정에서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 1,300여 개를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려 한 혐의로 미국인 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해군호텔 예식장 운영업체들이 해군과 특혜성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방조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해 위법한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50년 넘게 요직을 맡아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올랐지만 내란 공범 혐의로 전직 총리로선 처음 구속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뒤 경제관료로 공직에 들어섰습니다. 꼼꼼하고 합리적인 실무 능력으로 행정의 달인으로 불렸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를 거쳐 국무총리까지 올랐습니다. 경제 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주미대사로 발탁돼 한미 FTA 후속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FTA 비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미국 내의 지지를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권 성향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한 전 총리를 세간에선 관운의 사나이라 불렀습니다. 이후로는 공직을 떠났다가 2022년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낙점된 겁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극심한 여야 대립 속에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로 기록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탄핵 심판대에 섰을 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권력의 정점에 섰고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총리직을 던지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도 칼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등이 구속 기소됐고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두 차례나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 구속되면 역대 총리 가운데 첫 번째 구속 피의자로 역사에 남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10시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의 당선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측이 도모해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건희 씨에 대해 내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씨를 모레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 CCTV 자료를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오후 전체 회의에서 재석 15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실시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야당과 협의가 없었고 망신주기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여부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 등 19개 삼성 계열사들이 오늘부터 2025년 하반기 공채를 실시합니다. 지원자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 커리어스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6월 인구 동향을 통해 지난달 출생아 수를 공개합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5월까지 11개월째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또 지난해 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출생 통계도 발표합니다. 기후와 에너지 분야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오늘부터 모레인 29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이 우리 민관과 함께 개최하는 이 국제행사에서는 에너지와 인공지능의 융합, 청정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기후에너지 산업과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입니다. 요즘 동해 수온 상승으로 참다랑어가 많이 잡힌다고 하죠. 2018년 2톤에 그친 참다랑어 어획량이 지난해 168톤으로 급증했는데요.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지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경북 환동의 지역본부에서 민관협의체가 출범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예술과 손잡고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명 작가의 작품을 기술력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거나 대규모 문화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컬처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업이 예술과 손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창렬 작가의 작품이 현대 기술과 만나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투명 OLED 기술을 통해 김창렬 작가의 시그니처 물방울이 입체적인 영상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주전자는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며 김창렬 작가 전시회의 후원사로 참여하는 등 예술가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브랜드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을 향한 가치, 이런 것들을 예술과 함께 접목함으로써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이 예술과 문화를 지원하거나 디자인에 예술을 입히는 컬처 마케팅은 최근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대중문화 공연을 여는 현대카드부터 청년 예술가를 지원하는 롯데, 항아리 전시를 후원하는 빙그레까지 기업들이 예술 문화에서 마케팅의 새로운 답을 찾는 이유는 뭘까? 브랜드 이미지가 예술과 만나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만 갖고 있는 이미지와는 다른 문화 산업에 투자하는 약간 고급화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도 있고 약간 감성,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특히 소비자에게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윤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작품이나 작가님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이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최근 인공지능 AI가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오히려 인간적인 것에 마케팅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문화예술과 접목하는 컬처 마케팅은 앞으로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충청남도가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 상하이에 해외 사무소를 공식 개소하고 수출 시장 확대와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개소식을 기념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이상곤 기자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이자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상하이. 충청남도가 이곳에 현지 사무소를 열고 도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과 투자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식 개소식 전부터 교두보 역할에 나서 충남 지역 기업 두 곳이 180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충남의 중소벤처 기업들은 해외 사무소의 개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수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사무소 개소를 기념해 한중현 산학협력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中青南道上海代表处的成立加强了中国和韩国企业的沟通我希望以后我们中青南道的政府多在中国搞一些经贸活动，使我们两国的企业多加强沟通和交流。 충남의 해외 사무소는 중국 사무소 개소로 독일과 미국 등 모두 7개로 늘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단과 수출 상담회 등으로 최근 2년 동안 110억 원 넘는 실적을 올리면서 지역 기업들의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경제 도시의 충남에 거점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중국 사무소를 통해서 충남 기업의 그런 수출길을 더 넓히고 외자 유치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33주년. 충남도는 상하이 시장도 만나 미래 산업 분야 등에서 교류와 협력 범위를 더 넓혀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줄곧 극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우리 사회의 위기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 취재 결과 청소년 자살 이후 실시된 심리부검에서 상당수 청소년들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부모, 교사, 친구 등 주변에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반복되는 청소년 자살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사회가 함께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집중 조명합니다. 네,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이스라엘 군인이 납치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휴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병원을 반복해서 폭격하면서 의료인과 언론인 등 20명이 사망하자 국제사회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로켓 추진 유탄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군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탱크에서 군인들을 끌어내고 화면 밖에서는 총성이 들립니다. 당시 19살의 이스라엘 군인 림로드 코헨은 하마스 대원들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이스라엘군이 이 영상을 확보해 코헨의 가족에게 전달했는데 가족들은 하마스의 잔혹함을 알리겠다며 최근 이를 공개했습니다. אין רגע בזמן הזה שאני לא שומעת בראשי את הצעקות של הילד שלי, מתחנן שאמא תציל אותו.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251명 가운데 현재 가자 지구에는 49명이 남아있고 20명만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마스는 60일간 휴전하며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는 안에 동의했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한 번에 풀려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헨의 가족은 이스라엘 정부의 휴전 합의를 호소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연장하고 싶어 협상을 피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병원을 2차례 연달아 폭격해 기자와 의료인을 포함해 20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초기 조사 진행 상황을 전하며 하마스의 CCTV가 표적이었다고 했지만 국제사회는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Civilians and journalists must be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law. We reiterate our call on Israel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밀고 나가면서 군 내부에서는 군정 추진 우려도 나오는 등 내각과 군 사이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번 병원 공습은 비판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의 가족단체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종전 촉구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찾았습니다. 네,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조선소를 둘러보며 조선 산업 협력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 여러분,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필리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양국의 노동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한화 필리조선소의 새로운 출항을 알릴 훈련함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 필라델피아는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미국 조선업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압니다.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문을 연 이래 2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 척의 군함이 이곳에서 탄생했고 500여 척의 함정이 이곳의 손길을 거쳐 다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5만 명의 역군들이 이곳에서 일하며 미국의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해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뜨거운 용광로와 식지 않은 땀방울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냈습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던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강철에 스며들고 파도에 실려 조선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비전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선 산업이 수많은 한국 청년들에게 성장과 기회, 꿈과 희망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필리조선소 또한 미국 청년들에게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 투자한 이후 수많은 미국 견습생들이 이곳 필리조선소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강국의 꿈이 필라델피아의 청년들 속에서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저력과 역량을 마주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으로 현대화된 공정기술이 미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함께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 인류에게 바다는 언제나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주역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허허 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이곳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안전한 항해와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3도로 밤사이 열대야는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한낮에는 다시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또 영동에는 오후까지, 경북 북동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충북 북부와 경남 내륙, 제주도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해안을 제외한 내륙은 대부분 열대야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3도, 강릉 26.8도, 안동은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3도, 대전 32도, 대구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